엑스루프 타임즈 2023년 3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의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2022년 한국의 성장세가 불황으로 급격히 둔화됨. 한국은행의 예비 데이터. 코리아 헤럴드 연합뉴스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불황의 그 원인을 국내외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이 위축되면서 2022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수출이 위축됐다는 것도 결과고요. 원인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수출이 위축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각국의 그 공격적인 통화 긴축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이 거시적인 경제적인 측면의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국내 총 생산은 그 2.6% 증가했는데 전년도 4.1%에 1.5% 정도 그 크게 떨어진 거죠. 중국이 한 3%대 했대는데 우리는 더 떨어진 거죠. 그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반도체와 기타의 상품 및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부진한 탓이다. 그 삼성전자를 그 2022년도 분을 그 분석을 했는데 매출은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삼성전자 하나만 봐가지고는 좀 뭐 곤란하겠지만은 뭐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그 지표죠. 민간 소비 4.3% 증가했는데 2021년도는 3.7%인데 이게 증가한 것은 뭐 코비드가 좀 그 약간 풀려가지고 소비세가 좀 증가했다. 설비 투자는 그 지난해 9% 증가에 비해서 한 8.5% 설비 투자는 그래도 계속 했다라고 봐지고요. 건설 투자는 35% 감소했다 그러면은 1.6%보다 악화됐다. 이제 표현들을 좀 이런 걸 좀 표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더 좀 쉬울 텐데. 그러면 작년도에 아니 전년도에 2021년도에 5.1% 정도 건설 투자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산출이 되죠. 정부 지출은 4.1% 증가해서 전년 5.6%보다 낮다. 작년에는 5.6%였는데 4.1% 했다. 자, 이런 그 뉴스를 제가 이게 정리를 한 건데, 이건 이런 거 좀 할 때는 그 언론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면은 얼마나 좀 더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뭐 거시경제는 잘 몰라서 국내외 통화 긴축을 했다 그러는데 통화 긴축을 한다는 것은 금리를 상승해 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좀 끌어들인다 뭐 이런 그래서 인플레를 뭐 좀 내리려고 노력을 한다. 결국 그건데 그 결과가 이 수출 위축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논리 구조상 좀 너무 긴 화살이 돼 가지고 저 같은 수준으로서는 아주 직선거리의 원인 결과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연합뉴스 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그 책상 위에도 이런 팻말을 붙였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일 협상 타결 경제 효과 자신감은 있다. 그런데 3월 7일 날 헤럴드 경제에서 3일절에 자신이 아파트에 태극 기간의 일장기를 내걸었던 세종시 주민이 있는데 이정우 씨가 소녀상 촉구 집회에 등장해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공개 행보? 뭐 어떻게 조용히 살던 이게 약간 뚱뚱한 친구군요. 배도 많이 나왔네 젊은 놈이. 이 씨는 이날 오후 보수 성향 단체인 위안부 법 폐지 국민행동이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주찬 행사에 참석했다. 이
현수막을 보면은 소녀 위안부상은 반일 적개심 조장하고 한일 관계 뭐 어쩌고 저쩌고 빈협약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걸 위반했고 그 흉물 소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주최 측이 국사교과서 연구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이렇게 돼 있는데 보수 성향 단체는 돈이 어디서 나서 움직일까? 말하자면은 그 진보 성향 보수라고 하면 진보 성향이면은 뭐 좌파라고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아주 식상했고요. 어쨌든지 간에 에, 제가 좌파 애들이라고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저도 좀 나이가 먹어서 애들이라고 좀 불러야 되겠어요. 똑같은 수준이다 이게 좌파 애들하고 도찐개찐 아니냐 이런 그 프랭카드 만드는 거나 뭐 이렇게 드는 행위나 하는 방법들이 문재인 정권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였으므로 민주국가니까 집권 시절에 이런 행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이 없었거든요. 보수 단체들이 그땐 조용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부안해동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뭐 수준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때 소년상 반대를 하든가 그런 집회가 있었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은 그 윤 정부가 들어서 그 노조 운동 뭐 이런 것도 막 일어나니까 이제 불법 노조 운동 뭐 막겠다 뭐 이렇게 이제 힘으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법이라는 그 법치로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집회의 자유와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또 뭐 목사라고 그러네요. 목사.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 그 하는 얘기는 옛날에 그 목사 가는 수준이 진짜 신앙심이 있어서 간 애들도 있겠지만은 대학교 갈 수준이 안 되니까 신학대 가가지고 목사 된 애들도 있지 않겠냐라고 좀 비아냥적으로 좀 그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인격 모독이 될진 몰라도 그런 사람들 신학대학이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그런 얘기 좀 쏙 빠져 있죠. 조금 사담이 길어집니다. H3 발사 후 미소가 됐는데 암전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자는 팬들이 낙심했다. 다케가시마 시사통신인데 2월 발사 중단을 거치고 기대가 컸던 신형 H3 로켓 발사는 7일 실패로 끝났다. 푸른 하늘 아래 발사를 지켜본 관계자들의 미소는 지령 파괴의 소식에 악화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발사대에서 약 4km 떨어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의 관망시설에서는 우주항공연구원 연구개발기구 자사라고 읽어야 되나요?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들이 발사를 지켜봤다. 그러나 몇 분 후에 제2단 엔진의 점화가 확인할 수 없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점점 답답한 분위기에 보도진이 모인 가운데 미션 달성 가능성이 없어지고 스스로 그 파괴하는 거로 해서 이 실패를 봤다. 자, 이게 싹 올려서 올라가기 하는데 2차 점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주로 가기 위한 달까지 가서 우주 개발도 달 기지도 만들고 그런 오랜 희망이 있다는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우리 기술로 했나요? 지금 뭐 저기 그 달에 가고 있는 거 어떻게 우리나라도 뭐 거의 전번에 발사했을 때 나로에서 발사했을 때 그게 100% 우리 기술은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이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물러나는 리커창 사람 하는 일 하늘이 보고 있다. 시진핑 겨냥 물음표를 붙였는데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인제 이거 간이라고 나 이거 한자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천재 착 이렇게 우리말 발음으로 그렇게 떠요. 하늘에도 눈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이 문구는 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미로도 사용되는 반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경고의 의미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시진핑을 겨냥한 거냐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좀 비교해 가지고 떠나서 손을 흔드는데 많이들 이 환송을 아주 진심 어린 환송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 중앙일보에서 일단지 걸면 미도 손 못 썼다. 수차례 막혔던 한 외교 현실. 장면 1, 트럼프의 한국말 듣지 말라던 아베. 장면 2는 미국만 홀로 섰던 한미일 기자회견. 전 현직 외교관 협력이 필수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의 해법을 발표하면서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퇴임하는 리거창의 말의 권위가 약하긴 하겠지만 일본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한 해법에 일호응할 때 관객에선 여론 확산, 동아일보 도쿄 이상훈 특파원, 워싱턴 문병희 특파원, 전주현 기자 세 사람의 보도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압축한 세 가지 얘기죠. 그리고 뭐 일석학 언론 정부 기업의 촉구,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윤 대통령이 단순하게 한일 관계만 본 게 아니고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은 한일이 좀 협력을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으로 결단을 내린 거로 이해를 한다. 좋은 해석을 해줘서 고맙네요.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한국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취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견도 얘기했고, 미국 국무부는 인도 태평양을 위한 비전의 핵심이라고 했다. 한미일 삼국 동맹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신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프랑스 독일의 화해협력 조약인 엘리제 조약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일경단련은 미래기금 조성 착수, 어저께 이 기자회견하는 걸 했는데 시간 끌 생각 없다. 속도전 내서 어떤 공동기금을 우리나라 경제인 연합회하고 그다음에 경단련하고 공동기금을 만들어서 뭐 용도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일 협력을 위해서 쓰겠다.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 배상 재단은 별개고요. 또 하나의 미래기금 조성도 별개로 또 하겠다 하는 얘기로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믿었던 서버용 메모리 주문량도 뚝, 삼성, SK 하이닉스 1분기 적자폭 커질 듯. 조선비즈, 세계 최대 서버 회사들 최근 주문량 축소 추세, CPU 교체 연기되며 서버 시장도 침체, 믿었던 중물량도 하향세, 구매량 조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전망도 어두워져. 삼성전자만 우선 2022년도 실적을 분석을 했는데 6% 매출 증가는 뭐 증가가 아닌 거나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으니까 원재료 가격은 뛰었는데 판매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도체 칩법 때문에 또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내려간 거에 대해서. 그리고 TV용 LCD 제조사 상반기도 적자 전망이라고 별도 조선비즈 뉴스인데 최지 기자가 작년 9월 가격 바닥 찍고 다시 상승세이긴 한데 수요 여전히 낮지만 공급 대폭 줄어드는 역량 적자 벗어나려면 가격을 더 올려야 한 기업 중 LCD 사업을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하는데 더는 경쟁력이 없어서 계약 물량 대응 후에는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중국산이 워낙 싸게 저가 공세를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LCD TV가 요즘 LED 쪽이 이제 추세다 보니까
52인치가 뭐 조금씩 그래도 가격은 올랐는데 65인치가 말하자면은 여기는 126으로 이것도 좀 올라갔지만은 이 정도 올라가 가지고는 이제 말하자면은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진퇴의 양난 K 반도체의 숨불어넣기 해법은 강민경 기자 비즈와치라는 데인데요. 한국판 IRA법 입법 가닥을 해다. 세액공제를 좀 많이 해주고 또 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미 반도체법 독소조항 정보 협상 고삐 된다라고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하는 내용들을 했는데 K칩스법이라고 이제 말을 붙여가지고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뭐 이런 거 8%에서 15%, 15%만 가지고도 되겠는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25%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이런 법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반대로 입법을 못했었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더불어민주당이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판 인프레이 감축법을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청취 중이고 그렇다는 얘기고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한국에도 녹색 산업을 혁신 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을 닫는 법이 필요하다고 부언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또 뉴스 보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번에 칩스를 풀어가는 과정에 말하자면 세부나 반도체 종류를 세부나 차별화 논의를 해서 등급이 낮은 거는 계속 중국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로 협상을 벌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계속 반도체라는 것이 업그레이드 2년마다 주기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건데 어쨌든 연결되는 얘기는 중국 공장을 접어야 되는 쪽으로 계속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선일보 일본어판도 결국 제가 얘기했던 대로 중국 공장에서 빨리 디커플링 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국 제재로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전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철저한 대중국 제재를 보면 한국 기업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요게 삼성전자의 중국 어디 공장인지는 충칭인가 아마 거기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만, 미국, 일본의 반도체 협력 관계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만이 뭐 득의 분야가 뭔지 모르겠는데 후완돌이 뭐 협력 사항은 TSMC 미 아리조나주 400억 달러 도루. 일본 말의 한계 글자 때문에 일본 애들이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읽는다 하더라도 일을 잘 못하니까 규모 공장 건설한다. 미국은 반도체 건설을 하는데 완성품을 제조하는데 미 MFT야 엔디비야 이거 참 어렵다.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앞으로 뭐 저건 말이죠. 뭐 저건 조달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소재 부품 설비 쪽으로 TSMC하고 소니 그 다음에 덴소 웅본 그러니까 구마모토 현내 공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한국은 메모리 쪽에 삼성전자 삼성을 삼전이라고 부르면 어렵습니다. 대끼리즈 텍사스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제2공장 설치 어렵네요. 일본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글자가
한계가 있어요. 과학적이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일본 애들이. 강제징용 해법안 후폭풍, 사도광성, 야스쿠니 신사참배, 후쿠시마 오염수 악재가 대기하고 있다.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가 이상하게 그 삐딱한 기사를 좀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1. 사도광성 유네스코 등재 절차 계속 강제징용 문제와 별개다. 취임 후 4차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복납한 기시다 총리, 상반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한 정부 일에 책임 있는 대응. 악재는 무슨 폭풍은 침소 봉대 같은 표현인 것 같다. 핵심 제약을 해결했으므로 부수적인 문제를 왜 끌고 나오냐. 제 느낌이 그래요.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 잘해보자고 할 때 좀 이렇게 그런 건 좀 조금 좀 뒤로 물러서 내긴 하지. 이 뉴스화 해가지고 또 이런 거를 하고요. 거기 그건 그거고 1월 그 일본 그 경상 무역 적자가 1조 9,766억 엔으로서 사상 최대다. 자원 가치 상승과 수출 둔화로 재무성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 고투게더 같이 갑시다 하는 모양이에요. 한국도 지금 이 1분기가 뭐 적자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실질 임금은 23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금액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일본은 또그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 옆에 좀 참고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좀 우리 경제가 우선이지 이 사람들아. 한국에서 일본의 처리물 해양 방충 비판 뒤편에는 한국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안전합니다. 이거를 좀 무시하는 거고 처리수 시뮬레이션의 진지한 내용과 소문 피해 청부들의 정체 이렇게 해서 현대 비즈니스에서 했는데 지금 그 오염수를 담아놓은 탱크들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채울 데가 없다. 장소도 없고 그리고 저기 그 국제 원자력 협회인가도 그 방출에도 이상이 없을 거라고 벌써 작년인가 언제 이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소문 우려 또한 현 어련 회장이니까 그 어업계통의 그 회장이 는 극단적 대립구조 만들 생각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일본 전체 국익을 위해서 좀 하고 있는데 당장 그 방류가 되면은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미국 아니 저기 일본 그 국민들이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좀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 관계는 그 방류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는 한 4, 5년 후 정도 된다 이게 저기 태평양 돌아와서 물이 돌아가는 길로 한다 그러면은 근데 방출된 트리늄 농도는 한국 해역 수준의 10만 분의 1분이 안 된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라면은 지금의 한국 해역에 있는 해수라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꼬집고 있네요. 지금도 일본 소문 피해는 계속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뉴스는 봤어요. 2022년 4월 시점이군요. 벌써 뭐 국제적인 안전 기준의 확보는 돼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이걸 정치 자꾸 이슈화 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 쓰나미 때문에 되게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또 그 주민들이 그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일부 들어간 사람도 다시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그 지역이 많이 피폐해진 거로 또 되어 있긴 하죠. 김정일의 누나는 북한에 대해 미국 남한에 대해 이게 뭔 번역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한다. AP 김현진 기자인데 미국 핵폭탄 B-52 폭격기를 조정한 지 하루 만에 그 김여정이가 영향력 있는 자매라고 표현되어 나오네요. 신속하고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훈련 B-52 폭격기가 동원됐는데 저건 최근의 훈련이고 더 큰 규모의 훈련을 또 할 예정이죠. 김여정은 관영 언론에서 미군과 한국 괴뢰군의 끊임없는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절하고 신속하고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뭐 공격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건 말이죠. 지금 장군 망군 하면서 불안을 조성하는 뭔가 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난달 김여정은 태평양을 북한의 사격장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했고, 그녀는 화요일 성명을 내서 북한의 ICBM을 예고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거겠죠. 미군이 북한의 ICBM이 태평양을 향해 시험 발사되면 격추할 계획이라고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그런 얘기네요. 이건 뭐 이번에 한 게 아니고 뭐 언제 찍은 사진인데, 이건 이제 화장빨 받은 얼굴이에요. 제가 봐서는. 미중 진짜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야후 파우넨스의 그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로이터 미의 탄압 중단, 분쟁 위험 경고. 중국의 칭강 외교부장은 미국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 분할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격차는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는 미국 기업이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기로 결정하면 경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갈등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외교부장은 뭐 충돌 가능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갈등이 아니다. 그래서 decoupling isn't conflict라고 해서 이 컨플릭트가 이 갈등, 대립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도 제조업의 회복으로 2월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다. 일본이나 한국은 지금 무역 수지 적자일 것 같은데 2월은 중국이 이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 미국 칩 보조금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체 지원도 강화할 것. 이게 아까 뭐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그 반도체법을 만들겠다 하는 거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 흘러 들어가서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 미국을 눈여겨보며 자립을 촉진하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관료주의를 전면 개편했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60조 달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데이터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관을 또 설립한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직급도 5% 줄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재분배할 예정이다. 더욱 강해지는 중앙집권화라고 이건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올해 정부에 가해진 다른 변화들 중 보건규제기관인 국민보건위원회, 그 다음에 고령화 인구를 위한 노인 돌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령화 대책 입안 관련 기능을 민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 요거는 중앙정부화 하는 거하고 민정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공산당 아닌 행정기관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공산당 휘하 아닌가 모르겠는데, 또 국가지식재산청이라는 것도 그 정부 계급으로 격상시키고 국무원 내각에서 직접 감독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전쟁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무슨 국민청원제도라는 게 이쪽도 있었네요. 청와대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국무원이 직영하에 둔다.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잘 보호할 것이라고 말한 변화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겉으로는 다 좋은 얘기 하지만은 더 중앙 통제, 감시, 국가화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짙습니다. 중국 C는 KATL의 배터리 시장 지배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했더니 이게 결국 포도하고 제휴해서 뭐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양회인가 거기에서 별도의 회의에서 기업들을 모아놓고서 얘기하는 과정에 CATL이 빠르게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국내 경쟁자들을 약화시키기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니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자, 이 공동 부유를 주장하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게 외국에 너무 많이 나가도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기술 유출도 되는 거 아닌 건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술이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KATL에서는 전기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위협하지 않고 쌍방간 다 윈윈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시진핑한테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달성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당신에게 정말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해로운 방법이 있는데, 사회적 지원을 동결할 것이고,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며, 신용카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또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모니 와이즈라는 데서 자신을 보호하는 소중한 방법. 미국의 대처대조표가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면 401k 또 IRA 위와 퇴직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물리적 형태로 금 또는 기타 귀금속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퇴직금 계좌의 한 종류의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 부담률 505민,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도 정부 시절 때 썼던 것 모양인데, 원천징수 지역인데 구미보다 23%포인트 낮다. 연금 지급금액을 매년 줄일 수밖에 없는 잔인한 현실. 죄송합니다. 야시로 나오히로 경제학자, 쇼와 여자대학교 특명교수가 있는데, 지금 일본 사회부장이 빛에 의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선진 외국에서 67세 내지는 이렇게 개시 연령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65세 그대로 괜찮겠느냐. 우리나라도 65세를 노인으로 하자 뭐 이런 게 법으로 지금 결정이 됐나 모르겠어요. 기정노선의 연금 급부 억제, 뭐 차관 외국의 OECD에 비해서는 일본이 꽤 밑돌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100년 안신 연금의 현실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좀 표현해 놨는데, 어쨌든 연금 지급이 좀 늦추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금액도 인구가 주니까 결국은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얘기 같습니다. 일본과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의 공적연금 제도를 가진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독립한 제3자 기관이 연금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게 된다. 일본에서도 본래는 회계감사원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최근에 어저께 제가 뉴스로 뽑은 거는 미국도 상원에서 콜라, 그게 이제 코스트 오브 라이프 어저스트먼트에서 번역을 하면은 생활비 보조금, 생계비 보조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 시기도 좀 늦추면서 그러나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미국 상원에서 양당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고령화 사회가 이 사회적인 문제로, 저출산도 문제고 고령화도 문제고, 지금 노인들만 노인 천국이 아니고 노인 지옥이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장수의 뭐라 그럴까요? 장수하면은 참 축하하고, 근데 장수의 저주화 시대가 현재 시대, 미래 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표현을 좀 하게 되네요.
이걸 어떻게 넘어더라? 전쟁의 원인은 구미 제국에 있는 푸틴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이유.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침공을 했는데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전쟁의 원인은 구미 제국에 있다. 그런데 푸틴을 과격한 우크라이나 병합주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리적 조건은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왔나 지정학으로 이제 뭘 그 인식을 해본다면은 원래 왜에서 근본적으로 흔들 지정학의 입문서 전쟁의 지정학이 출간돼서 화제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지정학의 시점은 과연 도움이 될까? 뭐 이러면서 이런 책 소개를 했습니다. 전쟁의 지정학이라고 해서 냉전 후 러시아는 지정학 용어로 말하는 생존권을 잃었다. 그래서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구미 제국 등이 러시아의 생존권, 세력권의 회복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푸틴과 러시아인들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토가 계속 동진을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 소련 해체될 때 약속한 무슨 조약인가 그 협약이 그 완충지대로 옛날 동유럽 그 공산 진영은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고 그냥 그이 완충지대로 둔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스스로들 원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동유럽 국가들이 슬슬 그 나토에 가입을 하고 또 EU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생기면서 어쨌든 그거는 그이 나토의 그 작품 아니라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또 얘기들이 나왔죠. 뭐 그런 것도 현실인 것 같고요. 친근한 미국인은 일본의 환상, 미소 뒤에 숨겨진 두려움. 전 유엔 직원이 해설. 실은 미국의 역사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게. 자, 이거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남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동조압력이 강한 곳이다. 미국은. 원래는 미국은 개척지인 유럽에서 여러 사람들이 건너오고 어중이 떠중이 다 넘어왔단 얘기예요. 원래 살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두들겨서 만든 나라이고 학살을 해서 만든 나라이고 주위에는 적이 너무 많았다. 미국에 흘러나오는 인간은 빈민이나 중범죄, 종교적 과격파, 선원, 해적 등 수상한 무리들이 많아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모른다. 그래서 되도록 맞춤형으로 행세하면서 나는 비밀을 하지 않는 라는 느낌으로 무난한 내용을 자기 계시라는 의미로 점점 말해서 나는 위험한 인간이 아닙니다는 로 어필할 생존의 스킬이 되었다. 라고 타니모토 마유미 공인정보 시스템 감사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미국인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좋아요. 그런데 현재 세계 패권 국가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그 상징이고 그런데 그게 어중이 떠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옛날 그 넘어온 조상들은 어중이 떠중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애들이었는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세계 교육 수준도 제일 아니 대학교도 인류의 대학교가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뉴스들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인들의 지금 그 인사 잘하는 거라든지 자기 의견 잘 얘기 안 하는 거라든지 이런 등등은 일본 이 전국 시대부터 이 막부 에도 시대 막부 정권 뭐 이런 거를 해서 사무라이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수틀리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그런 권한을 사무라이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한테는 무조건 깨갱하는 게 일본의 국민의 그 정서, 그 체질의 DNA화 되지 않았느냐. 이런 글을 쓰신다면은 한국에서 또 일본은 그 일본인의 친절 미소 뒤에 숨겨진 두려움. 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잘 나가다가 일본 제국주의 할 때 되게 이제 건방져졌다가 일본 패망하면서 결국은 미국한테는 깽깽하는데 지금 은근히 뭐 이런 쪽으로 또 의견이 또 나오고 있네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뉴스일 것 같습니다만은 이상 3월 8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